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가족분들과 유익한 계획 잘 잡아보시고요.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경제학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한 것은 정치, 경제, 제도가 한 국가를 발전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이며 지속 발전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세 분의 경제학자는 문화적인 요인, 지리적 요인, 한 국가가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선택, 이러한 것들이 정치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제도가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제도의 바탕에는 성장으로 이뤄낸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의 결과물을 소득 배분할 경우에 균형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사회를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도한 행정력, 강압적 행정력을 경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화된 집단, 기득권화된 제도를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와 삼성은 되돌아볼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와 내각은 강압적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강압적 리더십, 강압적 행정, 시행령 위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하신 세 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성장시키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을 이끌었던 임원분들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자신을 지키기에만 바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더 중요시하고 그 기득권만을 위한 삼성전자, 그러한 문화가 혹시 자리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부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회장은 본인이 서 있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배구조에 적당한지, 재벌 총수 일가 중심의 재벌 구조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영 전문가인지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삼성은 기술만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배구조, 또 기득권 문화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 수상자 3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국가와 대기업들은 의미 있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돌이켜 생각하면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1950년대 미국 원조 경기였습니다. 60년대 월남 특수경제, 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였습니다. 80년대 삼저 특수, 90년대 IT 기반 조성,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님의 디지털 혁명, 2010년에 반도체 특수, 2020년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가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AI 시장에 선도적 위치에 서지 못하고 후발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창이 아닌 위기의 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간 기업들이 선발주자가 되도록 제도나 정책 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와 대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는 겨울이 온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이 대주주인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 3일 전에 SK 하이닉스가 17조 원 매출에 3분기 17조 원 매출에 7조 원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인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고 그랬고 본인들이 예측한 것이 너무나 틀려서 단기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만 원 올린 13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20만 원입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가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폄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연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의도적으로 폄하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한 작은 일개 투자은행이 한 국가의 대표 기업을 함부로 평가하는 상황. 이 얼마나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 추락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보고서에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국가가 됐는지. 정부는 대응이 없습니다. 무디스와 모건스턴에 대한 그러한 굴욕적인 보고서에 대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10월에 경제 동향을 낸 그린북과 최근 일주일 전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5년도 대한민국 경제 예측을 했습니다. 두 곳 다 수출이 호조고 투자 설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건설 경기가 나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핑크빛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3, 4분기에 0.1% 성장했습니다. 예측을 0.5%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측한 거에.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분기 때 청소년 재정 살포로 건설업 3.3% 상승시키면서 1.3%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2% 성장했습니다. 3분기에 0.1% 성장했습니다. 4분기는 더 우려됩니다. 정부와 기재부, 민간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대통령실, 용산의 눈치를 보는 보고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보고서를 내서 정부의 신여가 되는 그런 보고서가 국민들과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과 그 수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솔직해야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타트업이 이렇다 할 스타트업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작년에 R&D 예산 감소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00년도에 디지털 혁명하면서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창업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있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1조를 달성하는 유니콘 기업이,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했고 현재 22곳의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1, 2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2000년, 2001년도에 그러한 창업, 벤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니콘 기업이 22곳이 있는 겁니다. 모태기금이라고 해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유니콘 기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미래를 이끌 새로운 회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제도와 정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수출입 불행이 하나그룹 방산수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대출의 10%를 하나그룹 쪽으로 편성이 된 상황.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 재산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또 이념의 양극화를 낳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로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소비적인 세계의 기업들도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문화를 창출한 스타벅스가 문화 중심에서 상업 위주로 기업 운영이 바뀌다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외면하는 겁니다. 좁아진 공간, 더 발전하지 않은 공간,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이키는 투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모델을 답습하고 그러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수요자 중심의 경제 상황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이. 그 수요자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수요자들입니다. 소비 행위를 하기 쉽지 않은 소비자들. 그런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정부와 많은 중소 대기업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을 담당하는 가게에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수출이 잘 되면 그 수출이 잘 돼서 내수시장, 자영업자들한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연계고리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생태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합니다. 같은 분야를 놓고. 저출산 정책을 놓고 중앙정책이 따로 하고 중앙정부가 따로 하고 지방정부가 따로 합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고 효율은 없습니다. 연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400조를 쓰고도 복합 출산율 1%가 1% 이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0.7%로.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그 중심에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일가의 비리 의혹에 매몰돼서
온 국민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비전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떠나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떠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외국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또 한 가지. 아리백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비율을 늘리고 재생에너지가 전 국토에 고속도로처럼 연결되는 송전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발전만 시키면 뭐합니까? 그게 가야지.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 국가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AI 시대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해요. 외국의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전기가 우리나라가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에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1위에서 지금은 28위로 추락했어요. IT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AI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와도 전기를 주지 못합니다. 속도도 느려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줄고 내수가 침체되고 이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외교, 인기 영합식 외교, 이벤트식 외교, 그러면서 해외 투자,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리백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국력입니다. 이제는 AI 시대는 에너지를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리백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세계 재편성이 26년도 2년 후면은 끝납니다. 60, 70%는 재편성이 됐어요. 미국이 70년대에서 90년대에 다 나갔던 자국의 제조기업들이 리쇼어링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AI 산업들을 자국에 다 유치를 시켜놨습니다. 공급망 구축을 재편성을 미국은 80% 이상 했습니다. 일본도 쿠로시마현에 TSMC가 내년 4, 4분기에 가동이 됩니다. 독일도 가동이 되고 AI 구축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세계 대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가 나질 않아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왔다. 아마존, 구글, 메타, MS, 애플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상황 아니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 짓고 이 공장, 텍사스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고 외국에 짓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물과 전기,
송전망, 아리백 중요합니다. 공급망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외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탈중국 선언하신 최상목 기재부 장관, 어제 우리 경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안보실 1차장 김태우. 그 요소수 중국에서 하나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지된 건 몰라요? 그거 안 봤습니까? 요소수? 7,000원짜리 말통 하나 있는 그 요소수? 그게 중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탈중국 하셔요? 중국이 망한다는 전제하에 외교하셔요? 현상을 다 목격을 하시지 않습니까? 늦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부와 삼성은 강압적 행정력, 기득권화된 기업 문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창은 4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나,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나. 그러면 정부와 삼성은 이제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내가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시간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